안녕하십니까. 다시 읽는 역사 호의 진행을 맡은 정은용입니다. 독재 권력과 폭력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권력은 폭력을 끌어들였고 폭력은 권력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마약처럼 거기 중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유당 정권도 이 폭력의 단맛에 취했고 심지어는 건달들의 주먹으로 독재 권력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 4월 정치 깡패들의 학생 데모대 습격이 도리어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되는 기막힌 역설을 자아내게 됩니다. 정치와 주먹이 만들어내는 정치 주먹의 그 쓰디쓴 전말을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던 곽영주, 신도환, 이정재, 이마수, 유지광 등 정치 깡패 일당 26명에 대한 첫 공판이 5.16 쿠데타 직후인 61년 8월 혁명재판부 제5부에서는 자유당의 비호를 받으며 1950년대를 풍미했던 주먹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그 결과 단체적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정재 사형, 4.18 고대생 습격 사건의 주범으로 임화수 사형, 그리고 유지광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판결을 놓고 죄목에 비해 형량이 너무 많지 않냐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제1년도 지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다. 당시 이정재 재판의 주심판사 최문기의 증언. 그건 두목은 다 죽이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정부 방침이 정치도 그렇고 두목은 죽이기로 되어 있어요. 그 내무장관 죽인 것도 그래서 죽은 거라. 그 사람 혼자서 해갔어. 그렇다면 최초의 정치 주목이라 불렸던 이정재와 임화수, 과연 이들 정치 주목들은 제1공화국 내내 우리 현대 정치사에 어떻게 관여했던 것일까? 오늘 주제는 그 제1공화국과 정치 주목들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유림 춘추사의 이수학 주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그 주제가 정치 주목이라는 좀 다소 특이한 소재입니다. 혹시 선생님이 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셨는지, 정치 주목하고 선생님들 무슨 인연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이정재 씨하고 특별히 아는 관계로 해서 이정재 씨가 저를 친아우같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반 청년단에 입단을 해서 동부특별단부 단장을 하시면서 동대문시장연합회 회장이 있을 때 그 해 제가 거길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양반이 54년도 이정재 씨가 이천으로 출마를 했을 적에 52년 겨울서부터 내가 이천을 내려다니면서 그 양반 심호흡을 계속했죠. 연대 차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보다 10살입니다. 예, 자세한 말씀은 저희가 준비한 그 비디오를 보시고 난 다음에 계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꽃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1952년 임시수도 부산. 전쟁의 포화를 피해 이불과 옷보따리만을 겨우 챙겨들고 찾아든 피난민들의 생활은 궁궁하다 못해 비참한 것이었다. 그러나 권력을 찾기 위한 정치인들의 암투는 피난지에서도 계속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산 정치파동.
그해 8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2대 대통령 선거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국회의 간접선거를 통해서는 재집권이 힘들다고 판단한 이승만이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초조해진 이승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택한다. 백성의 뜻, 즉 민의를 조작해 이승만에 반대하는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것이었다. 연일 데모가 계속됐다. 심지어 우마차를 모는 마부들마저 관제 데모에 동원되자 소나 말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인 우이나 마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시위대 중에는 부산으로 피난온 주먹들도 있었다.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이형의 증언. 부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깡패들을 의도적으로 동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론 이제 이승만 씨가 직접 했다기보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따쁠 때 백골단 또 민중자결단 그래가지고 그냥 거리마다 벽보를 전부 따쁠 때 백골단 이름으로 그냥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성토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난무를 했어요. 당시 서울 상대 학생 신분으로 부산 정치파동에 참여했던 주먹 김태련의 증언. 그때도 그 여야가 집 누르고 싸우고 하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뭐 우리가 들어서서 나라를 뭐 바꾸는 그런 형편도 아니지만 그러나 참 한번 좀 정화를 해보자.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해서 참 학생 신분으로들 뛰어들어간 거지. 그게 무슨 뭐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서가 아니었거든. 이름도 무시무시한 민중자결단, 딱벌대, 그리고 백골단 등의 주먹들은 매일 부산 거리 곳곳에서 애국자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반민족 의원을 처단하라는 벽보를 붙이고 유인물을 뿌려대며 관제 데모를 벌였다. 결국 1952년 7월 4일 경찰과 관제 시위대에 의해 2중 3중으로 포위된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5일 피난지 부산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재선된다. 이때 이승만은 정치와 주먹의 함수 관계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된다. 사실 부산 정치 파동에 동원됐을 당시의 주먹들은 푼돈을 받고 주먹을 파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엄청난 것이었다. 근데 그때는 나중에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 3, 3, 5, 뭐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많아봤자 한 10대여섯 명이 돈을 받고 그때 돈을 받고 동원이 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서울이 환도돼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게 조직화됩니다. 서울의 거리는 태양의 거리, 태양의 거리에는 희망이 쏟는 1953년 7월 3년을 지리하게 끌던 전쟁이 끝나고 부산으로 옮겨갔던 정부와 함께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수도 서울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주먹 세계도 마찬가지였다. 명동과 종로, 광화문과 동대문 등 전쟁으로 잠시 소강 상태에 빠졌던 주먹들도 다시 바빠졌다. 그중 선두는 단연 동대문의 이정재였다. 동대문 사단의 멤버였던 낙화유수 김태련이 정하는 이정재에 대한 증언. 그 양반이 원래 씨름 선수인데 해방 후에 경찰관을 조금 오다 나와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에는 상인연합회라는 게 있었거든. 연합회에서 말하자면 왜 자리세 걷는 거 그걸 하니까 밤 나와서 걸어가니까
힘으로 행사를 한번 했지. 이정재 씨가. 한 몇 놈을 집어 던진 거야. 그러면 하면서 장사가 하나 있다. 그래, 데려와 봐라. 불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또 필적도 좋고, 그러니까 총무를 시킨 거야. 총무를 하다가 6.25 사변이 나서 전부 피난 생활을 하다 다시 환도해가지고 헐 사람을 지니까 그때부터 이정재 씨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거지. 특히나 이정재는 일제하에서 김두한이 만든 반도의용 정신대의 서무 책임자로 일하면서 자금과 조직 동원력이 세력 확장에 가장 큰 무기임을 터득하고 있던 터였다. 때문에 이정재는 상인들의 복리 증진과 시장 재건을 명분으로 조직을 결성한다. 이른바 동대문 시장 상인조합이 그것인데, 그는 이 조합의 이사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과 상인들을 통해 거머쥔 조직과 자금을 무기로 이승만의 자유당에 접근하게 된다.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주먹의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던 이승만이나 당시 희인자 이기붕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마다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인 1954년 1월, 이정재는 이기붕이라는 권력의 우산 아래로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건에 개입하게 된다. 이른바 자유당 서울시 시당 위원장 선거 사건. 그에 대한 당시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이형의 증언. 기자들도 이제 이번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화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정재가 중간에 들어가요. 그때 이정재는 자유당 종로 9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를 하는 장소에 나타나는데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한 7, 80명 이상 데리고 왔다고 보여줬어요. 근데 사회를 보고 있는데 도중에 그냥 느닷없이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는 이거 내분해가지고 되겠느냐, 자유당이. 앞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해도, 그 야당하고 싸우기 힘들 텐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기붕 씨가 제일 적합자요, 인격자요, 가장 유력하다. 그러니 만장일치로 이기붕 씨를 밉시다. 찬성하는 분은 박수를 쳐주시오 하니까 그냥 부하들하고 전부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기붕 씨가 상당히 그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정재를, 자유당 중앙당부 감찰부 사장을 시켰죠. 그게 이제 이정재가 중앙당에서 활약하게 되는 시초입니다. 같은 해인 54년 6월, 이정재는 출세의 발판으로 생각하던 이기붕을 위해 칠영제회를 조직한다. 반 이기붕 세력 제거에 서울의 주먹들을 한데 모으겠다는 것이 그 의도였다. 그 동대문파하고 종로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소위 정치 깡패들이 만든 조직체로서는 처음입니다. 그게 소위 세층 칠영제파라는 게. 고대 대통령 공임 대한의 철폐를 중요 걸바로 하는 개헌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표결기로 되었습니다. 칠영제회의 첫 번째 작품은 이승만 대통령의 삼선 개헌안 국회 통과였다.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은 삼선 개헌 부결로 인해 벌어졌던 4.4.5입 개헌 파동에 야당 의원의 진압부대로 국회에 파견된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이형 기자의 증언. 개헌안이 부결이 되고 난 뒤에 그게 이제 0.333이 남아가지고 그거는 인격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4.4.5입을 해서 버리게 되면